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V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 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랑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 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워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PSG에서 팀 내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제외하고는 이강인이 가장 높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포지션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득점 순위 3위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와 더불어 팀 내 도움 순위와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 창출에서 이강인은 팀 내 최고 수준의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기회 창출이 45회로 2위인 덴벨레보다 높았고 빅찬스 창출도 12회로 팀 내 최고인 상황입니다. 음바페 없는 PSG의 왕은 덴벨레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강인이었습니다. 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키미, 비티냐, 누누 멘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엘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키미, 비티냐, 멘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B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엔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엔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축구로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기강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문제인 거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가 홍명보 울산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축구인들의 우려를 전하며 화제입니다. 이천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이천수의 현역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천수는 이명철,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 홍명보 대표팀 감독 논란을 두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천수는 대화 말미, 최근에 보면 선수들은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 주변이 못해가지고 선수들 혼동 만드는 거잖냐. 명보 형도 이번에 애들 만나러 갔다가 솔직한 얘기로 미팅 갔다가 애들 왜 만나냐. 며칠 있다가 또 한국 올 친구들이잖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지현 해설위원은 예전부터 보면 협회가 자꾸 그런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질 거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또 그걸 기다리는 차원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시기를 홍명보 감독은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간 거 아니겠냐 고 주장하며 협회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오해를 만들면 협회 또 시간 벌려고 그러는구나 싶어진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다 안다. 예전처럼 시간 벌기엔 계속 빌미가 잡힐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천수는 제 주변에서는 홍명보로 애들이 잡히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젊은 사람들은 왜 잡아? 같이 하는 거지? 이게 다른 거다. 외국인들은 잡지 않지 않냐. 같이 만들어간다. 이 주위에서 자기의 축구를 애들한테 설명하면서 같이 가는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 한국은 리더십이 잡는 거다. 강압적인 안에서 뭔가 애들이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 리더십은 축구 안에서 강한 게 아니고 사회에서 강한 이런 것들이 다른 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지현도 같은 맥락에서 위에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강이라고 생각한다. 원팀으로 이거 애들 잡아야 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어린 선수들이 생각하는 건 감독이 시스템을 보여줘라, 철학을 보여줘라 이런 거다. 조직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시스템과 철학을 주입하는지 그걸 배우고 따를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키면 당연히 원팀이 돼서 따라간다. 근데 그걸 안 보여주면 요즘 아이들은 저 감독 능력 없네라며 무시한다. 고 전했습니다. 이천수도 깊이 공감하며 축구로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기강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문제인 거다. 라며 이게 지금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구기 종목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남녀 축구는 파리올림픽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최근 1년간 한국 축구계에는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및 번복, 위르겐 클린스만 선임 및 경질, 아시안컵 우승 실패 및 이강인 탁구 사건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천수는 축구협회 주인이 회장님이 아니다. 누구의 개인 것이 아닌데 개인 소유물처럼 건드는 모습에 축구 팬들이 화났다. 라며 스포츠는 공정해야 하는데 누가를 뽑는데 학연지연이 들어가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팬들이 많이 화가 난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천수는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에 대해 축구인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저는 올림픽에 2번 나갔다. 성인 대표팀에 포커스가 있지만 그런 큰 무대가 없다. 팬들이 이천이 카르텔 고대 이야기도 한다. 저도 걸쳐있다. 탁상공로라는 그 꾀가 이제 안 먹힌다. 외국인 감독 만나는 척만한 것이 너무 답답하다. 라며 다시 한번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에게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오는 9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9월 2일 소집되기 때문에 그 전에 확실하게 정 회장 사퇴와 홍명보 선임 철퇴가 발표되어야 할 것입니다.